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120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행위를 크게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렇게 법전을 펴다 보면 어떤 법률 조문에는 자, 이러이러하면 뭐 시도지사는 가령 뭐 시도지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럼 대체적으로 요건 이제 재량행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표현이 없이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든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르죠? 반드시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요건 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요 개념을 좀 이용을 하면, 네. 어떤 법률 요건을 충족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네, 법률 효과가 반드시 이렇게 발생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기속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재량행위라는 것은 법률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법률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는 이건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야, 행정기관이. 그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법률조문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뭐 그러면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냐, 뭐 옛날 조선시대 왕처럼 뭐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되는 이익들을 형량하라는 거야. 형량해서 결정하라는 거죠. 공익과 공익 비교하고, 네, 사익과 사익 비교하고, 때로는 공익과 사익도 같이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지. 시도지사 뭐 엿장수 마음대로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량행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재량행위, 기속행위를 왜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냐면 구별 실익이 몇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구별 실익. 부관 가능성. 우리가 지금 부관을 안 했죠, 아마. 그죠? 아직 진도 안 나갔습니다, 부관. 네. 나중에 이제 하는데 부관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요건 이제 행정행위죠. 이게 행정행위고, 행정행위에 말하자면 이렇게 혹처럼 뭐가 붙어요. 여기 이제 부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따가 공부하는데요. 뭐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게 있어. 조건을 붙이는 거야. 내가 이번에 허가를 내주되 당신은 한 달 후부터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붙이는 거죠. 뭐뭐 하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인다거나 이게 부관이에요. 자, 어떤 것이 부관을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됐으니까 내가 해주되 이런 조건하에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 수 있는 게 재량행위예요. 그러니까 부관은 기속행위에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학자들 중에는 그걸 구별하지 말자라는 견해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나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판례가 나오죠. 판례 입장을 물어보게 되면 판례는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판 통제 범위, 공권성립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은 결국은 구별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글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재량행위일지라도 시도지사가 이러한 이익 형량을 하지 않고 함부로 결정하면 이제 상대방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뭐 사법심사, 재판 통제 범위 안에 드는 거죠. 결국은 두 가지가 다. 공권 성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재량권, 요건 배웠네요, 여러분. 재량권이 영어로 수축된다는 말 아시죠? 저 앞에서 배웠잖아요. 재량권이 영어로 수축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기속행위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량행위도 기속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크게 이제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라는 게 그 입장입니다. 자, 밑에 제가 사례를 쪽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시험 문제 말이죠. 재량행위인 걸 찾아봐라. 우리 판례가 기속행위라고 했던 걸 찾아봐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다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제가 별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 위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가 많이 되실 때는 이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알 수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요. 네.
한 몇 가지만 볼까? 그러면은, 네.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산림법에 의한 형질 변경, 산림훼손 허가. 이게 산이다 말이죠, 산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산 기슭에다가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산자락을 이렇게 잘라야죠. 예, 잘라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이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군수라고 한다면, 여기 시장 군수라고 한다면 이거 허가 내줄 거예요? 말할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줄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재량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재량행위는 이제 기속행위 중에 하나 봐요. 기속행위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다 이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근린생활지역에 음식점을 하나 차려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음식점 관련된 법이 식품위생법이 있죠. 식품위생법 딱 보니까 내가 무슨 음식점 차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 업소의 면적 규정이 있고, 그리고 종업원, 뭐 조리사, 그죠? 조리사는 꼭 돼야 되겠죠? 영양사. 그 다음에 직원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주방에는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게 다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다 갖췄어. 구청장한테 신청하면 구청장은 요건을 갖추었으면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 음식점은요 반드시 내주로 돼 있어. 구청장이 딱 서류 접수받아 본 다음에 아니야 우리 동네에는 지금 안 그래도 음식점이 넘쳐나 죽겠는데 당신 이거 음식점 장사해가지고 장사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허가를 안 해준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조건만 맞으면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업종에 따라 달라요, 사실. 음식점이니까 다 해주라는 거지. 뭐 골프장, 그럼 골프장 그 신청만 하면 또 다 해주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건 또 재량행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 주거지역이라고 했죠. 만약에 이 상업지역 같은 데는 뭐 다 나는데 혹시 학교 근처 있죠. 학교 근처 뭐 100m 아니다. 그럼 위생정화구역인데 그 안에는요. 그 안에서는 허가가 안 나는 업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화구역 내에서 허가다. 그런 건 이제 또 재량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은 건축허가일지라도요. 여러분 건축허가일지라도 여기 뭐 주거지역에다가 내가 건축물을 짓겠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허가 신청 들어가면 이거 허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속행위야 이건. 네, 근데요 여기 뭐 산자락 옆에 만약에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네. 그린벨트인데 여기다가 건축물을 짓겠다. 네. 똑같은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날 가능성이 크죠. 꼭 안 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여부를 이걸 관리하는 그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허가 낼지 안 낼지. 그렇죠? 이건 재량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축허가라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지금 어떤 대목인지 아시겠죠? 진짜 그런 거 나중에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122페이지로 갑니다. 122페이지. 네, 판단여지라고 나와죠. 네,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어떤 A라는 법을 읽다 보면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이렇게 돼 있어.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아까 적어도 이게 법률 요건, 법률 효과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법률 요건 부분에 거기 있듯이 뭐 위험성이라든지 위험성, 그다음에 뭐 공적 질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네. 뭐 경찰관이 경찰권을 발동할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면 발동한다라든지 뭐 공적 질서를 해하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요건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공통점 볼까요? 공통점. 이건 지금 좀 추상적인 단어들이죠. 그래서 뭐가 위험하냐, 그 다음에 공적 질서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야. 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불확정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확정 개념.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사람마다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이해됐죠? 그 다음에 불확정 개념, 판단 여자고 왜 어떻게 연결되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일단 원칙이 모든 이러한 법조문의 의미는 사법기관이 해석하는 거예요. 법원이죠, 그죠? 법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최종 판단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불확정 개념 중에서 혹시 사법기관이 해석하기엔 적당하지 않아서 행정기관이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때로는 행정기관한테 그런 해석 권한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은 행정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행정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행정기관에게 차라리 이 전문성을 존중해서 해석 권한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게야. 네. 요런 거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행정기관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무엇이 위험하다는 건 판사가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때로는 행정기관에게 오로지 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면접 시험을 보죠. 공무원 시험, 면접 시험. 우리 공무원법 임용령을 보면 면접 볼 때 평가 요소가 한 5가지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걸 테스트해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관? 국가관. 뭐 용모도 보겠죠. 그 다음에 뭐 의사 표현력 이런 거 보거든요, 실제로. 요것도 역시 뭐야? 불확정 개념이죠? 이게 불확정 개념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면접 과정에서요,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하다 해도 불합격당했어. 만약에 불합격당했어.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하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예? 재판을 청구했어. 그럼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판사가 이런 사건은 안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럼 사법기관이 해석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얘를 다 불러다가 얘를 법정에다 부른 다음에 판사가 얘한테 질문을 막 하는 거야. 얘가 국가관이 투철한지를 확인한다는 건데 말이 돼요? 판사가 그런 거 하라고 판사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법원이. 내가 한번 당신 국가관이 얼마나 투철한지 보겠습니다. 과연 국가관이 투철한데 행정기관이 잘못 불합격시킨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판단 안 합니다, 법원은. 왜 그러냐면 이런 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야. 그죠? 면접시험위원회에다가 그 전문가인 면접위원들한테 다 맡긴 거예요, 오로지. 행정기관에게 맡긴 거죠, 그지? 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단 불확정 개념들이죠. 불확정 개념인데, 불확정 개념 중에서도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이걸 행정기관에다가 해석 권한을 맡기는 것을 특히 판단여지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알으세요. 이 판단여지라는 건 이렇게 법률 요건과 효과 중에 요건 파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재량행위를 했죠? 재량행위는 저 보세요.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효과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뭐뭐 할 수 있다는 효과 쪽에서 문제되나? 이 판단 여지는 요건 쪽에서 문제된다. 요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4번 위법한 재량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재량행위. 위법한 재량행위. 우리 두 번째 칸 보면 행정소송법 27조 이야기 나오면서 읽어보세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일지라도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요게 아까 이런 게 재량행위라고 했어. 시도지사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뭐 허가건 불허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익 형량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재량행위로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라고 만든 건데 아예 안 한 거네. 그죠? 안 했죠, 얘가.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법원은 그 사람 손을 들어준다 이거야. 네,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그러면 어떠한 경우를 우리가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냐. 하자. 그 세 가지가 소개됩니다. 동그라미 1번 재량권의 일탈. 일탈은 어떤 범위를 넘어선다는 게 일탈이라고 하죠. 한계를 넘어서는 걸 일탈이라고 하는 거야. 한계를. 예를 들어서 어떤 조문이 과징금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500만 원까지. 근데 이제 이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700만 원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경우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표현합니다. 일탈했다. 두 번째 재량권 남용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재량권을 행사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했을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일반 원칙들이죠. 평등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분 원칙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원칙을 위반했어. 그러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이유는요, 용어를 앞으로 정확히 쓰자는 거예요. 이걸 행정법을 공부 안 한 분들은 그냥 무조건 뭐 재량권 남용했대. 그게 아니라 이제 정확히 명칭을,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 있죠. 이렇게 이의 형량을 하지 않은 거 있지. 이것도 일종의 재량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수익적 행위, 침익적 행위 나오죠. 일단 개념은 아십니다, 여러분. 수익적 행위는 국가가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수익적 행위예요. 가령 뭐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뭐 합격 증서를 준다. 이런 거 받는 사람 입장에는 다 좋죠. 기분이 좋지? 이런 게 수익적 행위. 그 반대말은 침익적 행위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좀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침익적 행위라는 건 이제 상대방한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일단. 그리고 왜 우리가 수익행위와 침익행위로 이렇게 구별하느냐고 뭐 구별치력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건 안 합니다. 이게 사실은 고도의 그런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뒤쪽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분야에서 공부하면 되고, 여기서 뭐 굳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별, 차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구별식. 그 다음에 이제 6번 복효적 행정행위는 이제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른 데서 안 나옵니다. 복효적 행정행위. 네. 복효적 행정행위는 그 뜻풀이를 하면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지. 네.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복효적이다. 근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네. 그래서 이건 뭐 이중효적 행정행위와 제3자효 행정행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중효라는 건요, 국가가 어떤 갑돌이에게 행위를 했어. 어떤 갑돌이에게 행위를 했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 수익적이기도 하고 침익적이기도 한 경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보면 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이 사람한테 점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허가 받는 건 수익적이죠. 그러나 이제 점용료를 돈을 내야 되니까 이건 또 침익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중효적 행위, 넓게는 복효적 행위라고. 제3자효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두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수익적인 결과가 나오고 한 사람에게는 침익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복효적 행정행위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장 허가를 내준다. 화장장. 이제 갑이 업자인데 화장장 업자예요. 화장장 허가를 내주면 이 사람은 좋지요, 그지? 이제 돈 벌 수 있으니까 좋은데 옆에 있는 만약에 이런 주민들이 다 한다면 을이 만약에 이웃 주민이다. 그럼 이 사람은 싫어하죠. 이 사람이 이제 침익적.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화장장 허가가 침익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제3자유교. 이제 의미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날에 법적으로 이 두 가지 중에 문제가 복잡한 건 무엇일까요? 가령 이제 뭐 재판까지 가는 상황 이런 게 뭐냐고. 이거겠죠.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이익이 충돌하는 영역이니까 법적인 분쟁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법에서 중요한 건 이거다 이게. 관련 법률에도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여러 개의 조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절차법상 의미 보세요. 절차법상 의미 두 번째 칸에 제3자에 대한 통지를 하냐 마냐 했을 때 안 합니다. 사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절차법에는 없어요. 없다고 나오죠 여기. 그래서 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당사자에게. 가령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장장 허가를 이 사람한테 내줄 때 사전에 이웃 주민들한테 다 통지하지 않습니다. 응? 그렇죠? 동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기 화장장 설치 허가를 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2번 제3자 의견 제출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 때 주변에 있던 제3자가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기관에다가 이제 의견 제출할 수는 있어요. 지금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 직권 취소와 철회를 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복효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한이 없겠는데 혹시 화장장 허가가 아니라 무슨 뭐 마을버스다 그러면
마을버스 운영, 마을버스를 취소한다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허가를 취소해. 네. 좋은 예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뭔가 그 다른 사람한테 이익과 관련이 되죠. 주민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함부로 직권 취소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쟁송법상 문제라고 나오죠. 불복수단 고지 알려준다는 건데 복효적 행위를 할 때는 여러분 복효적 행위를 할 때는 이거부터 합시다. 지금 아직 우리가 진도를 안 나간 거라 그러는데 고지 그러면 일단 처분에 상대방한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뭘 해주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네. 불복 절차를 알려줍니다. 가령 영업허가 취소를 하면서요. 당신이 이 영업허가 취소권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고요. 이게 고지입니다. 그럴 때 제3자의 행위에 있어서 그 다른 사람한테 효과를 달리 받는 다른 사람한테 고지하냐? 여러분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 우리 절차법 보면요 상대방한테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다른 제3자가 요청을 하면 일단은 해줘야 됩니다. 또. 네, 제3자. 왜냐하면 나중에 배우는데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제3자도 할 수 있어. 따라서 고지해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청구인 적격도 나중에 보는데요. 행정심판을 제3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행정소송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청구인 적격과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참가라고 써있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열리고 있을 때 제3자가 참가할 수 있어요.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막 다툴 수가 있어. 판결의 효력도요,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여기 제2절,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중요한 분류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행정행위를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준자를 앞에 씁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차이점은,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효과 의사라고 있는데, 어떤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것,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걸 효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 의사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법 규정에 따라. 법 규정에 따라서 법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효과 의사보다 조금 큰 개념이 의사표시예요. 근데 이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 이렇게 민법에서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여기다 붙여가지고 법률행위,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러면 효과 의사에 따라 효과가. 요거를 크게 명령적 행위와 이제 형성적 행위로 나누는데요. 예, 명령에는 또 하명, 예, 하명, 허가, 면제 여기 있고요. 형성적 행위에는 뭐 특허, 인가, 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확인, 공증, 공증, 통지, 수리.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일단 체계가 이렇게 잡혀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요 하명부터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명, 그러면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의무를 부과한다고 써 있죠. 자기는 뭐 하라는 거야. 그래서 위법 건축물 철거하시오. 명령 내리죠. 국민한테. 그 다음에 도로 통행 함부로 무단 횡단 하지 마시오. 예, 하지 마시오가 부작이에요. 요거 내시오. 돈을 내시오. 이게 뭐야? 급부 명령이죠. 네. 예, 참으시오. 수인 명령입니다. 참으시오. 그러면 이런 의무를 이제 국가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걸 하명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칸 보면 근거.
이런 하명이야말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익행위죠. 아까 우리 배웠죠? 침익행위야. 그런데 침익행위는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맨 위에 칸에서 봤던 거, 뭐 위법건축물 철거하라, 뭐 도로 통행하지 말아라, 이거 있죠? 이런 건 다 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서울시장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전부 대상이 된다. 네, 법률행위가 바로 이게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물품 매매 계약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무기 매매 하지 마시오. 영업양, 허가 없이 영업양도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런 게 전부 다 법적인 행위예요. 계약이잖아요, 계약. 근데 이제 사실행위는 도로를 청소한다라면은 도로가 깨끗해진다는 사실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건 법적인 효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로 청소하시오라고 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런 법도 있죠. 눈이 내리면 각자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워야 됩니다. 각자 건물주들은. 눈을 치우시오라고 명령 내리잖아. 이건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명령 내립니다. 그리고 상대방, 뭐 특정인한테, 뭐 갑돌이라는 특정인한테 하는 수도 있지만, 뭐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모두 불특정 다수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반 효과. 국가가 명령을 내리는데 위반을 해요. 안 지켜? 그러면은 이제 강제력이 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재력이에요. 막 벌칙을 가합니다. 또는 막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가 허가입니다. 허가는 여기 있죠. 허가. 여기 지금 정리를 다시 하면요. 하명은 보세요. 자기, 부자기, 그다음에 급부, 수인 의무. 요거 네 가지가 또 있죠. 그러면 요 중에 허가라는 거는 부자기 의무. 네, 부자기 의무를 해제하는 거예요. 요 면제는 이제 급부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자기. 뭘 하지 말아라 했다가 당신은 해도 됩니다. 이게 바로 허가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제 운전면허 갖고 계시죠? 그러면 운전면허라는 게 뭐야? 운전면허가 허가인데요. 이게 운전면허가. 모든 국민에게는 일단 도로에서 함부로 운전하지 마시오라는 부자기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국가는요 모든 국민에게 일단 부자기 명령을 내린 거야. 함부로 운전하지 말아라. 왜냐면 운전 기술 서툰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면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면허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그 사람만큼은 이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운전해도 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운전면허잖아요. 그지? 이제 운전면허는 허가입니다. 허가. 자, 허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 허가. 여기 일단 표가 말이죠. 허가와 예외적 승인 구별하는데,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 예외적 승인도 일종의 허가예요. 넓은 의미의 허가야. 예외적 승인도. 그런데 성격이, 그러니까 예외적 승인도 일단 부자기 의무를 해제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왜 부자기 의무를 부과했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허가라는 건 원래 뭐 공익 침해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냥 그저 공익 침해예요. 근데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 그러니까 해롭기 때문에 금지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해롭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예요. 아까 운전면허가 허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왼쪽 칸에 있는 일반적인 허가인데 여러분 운전을 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가 아니죠. 그지? 교통수단이잖아. 사람한테 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한다는 건 해로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금지시키는 이유는 바로 공익적 침해. 그러니까 운전기술 서툰 사람이 운전하면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칸에 있는 허가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거기 학교 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유흥음식점 허가가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 사례 칸에 보시면 학교 위생정화구역.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서는 유흥음식점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회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니까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치료 목적이 아편 사용하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아편으로 치료를 하나 봐요. 아편. 근데 원래 보통 사람들은 아편 피우면 안 되죠. 아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편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해로운 거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건 예외적 승인 쪽에 들어갑니다. 같은 건축 허가라도요. 주거지역에서의 건축 허가는 왼쪽 칸이에요. 그냥 보통 허가.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서의 건축 허가 아까 있었죠? 그건 뭡니까?
그린벨트는 자연 경관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안에 건축물 짓는 거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일이야. 그래서 일단 금지시켰다가 특정인에게 풀어줍니다. 이제 그거는 예외적 승인이 되는 거죠. 비교가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재량 행위성이 큰 쪽은 당연히 예외적 승인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봅니다. 괄호 3번. 아까 우리 배웠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여부라고 이게 또 나왔네요. 제목이.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허가가 과연 기속행위냐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장은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이 문제예요. 반드시 허가 내줘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속행위인 것들도 있고 재량행위인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까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죠? 120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넘겨보세요. 120페이지 보면 재량행위라고 돼 있어가지고 1허가라고 나오잖아요. 예, 재량행위의 사례들 중에 보면 허가가 많죠. 네. 그 다음에요. 121페이지에 기속행위 보시면 거기도 1번하고 허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같은 허가에도 어떤 경우는 재량행위가 있고 어떤 경우는 기속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26페이지로 옵니다. 126페이지에 괄호 4번 해가지고 허가의 신청 이렇게 나왔죠? 허가의 신청. 허가의 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허가 신청이 있어야만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허가 신청이 있어야만 허가가 나옵니까? 물론 대다수의 경우는 신청이 있겠죠. 신청이 전제돼서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허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통행금지 처분했다가 통행금지 처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행정당국이 이걸 풀어줄 수가 있어. 어때요? 신청 없이도 허가 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통행금지 해제는 허가예요. 아셨어요?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괄호 5번. 법령의 개정과 허가 근거라고 나오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당시에는 A라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신청했다고 해서 허가가 금방 안 나오죠. 이제 몇 주 걸릴 거야 아마. 그죠? 공무원들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실제로 허가를 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허가시 요때 A-법으로 개정이 됐네요. 개정. 근데 불행하게도 허가 신청 당시에 A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허가 나올 상황이었어.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근데 이 개정된 법에 따르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허가가 안 나오죠. 이제 네, 그래서 허가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허가할 당시에 존재하는 법이 A-법이잖아요. 개정된 법.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허가가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치?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적합하도록, 법에 맞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괄호 6번을 보면 허가의 효과에 가지고 첫 번째 칸은 별건 아닙니다. 법률상 이익이냐 반사적 이익이냐. 이거는 우리 배우셨죠? 옛날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법적인 이익으로 이렇게 승격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에는 허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또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허가 내주면 거기서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지 허가를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민의 이익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그건 법적인 이익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강해요.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타법상의 제한이라고 나죠. 가령 어떤 사람이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A법과 B법으로부터 어때요?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여러 법률을 통해서 몇 개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법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타법, 이게 타법이죠. A법 입장에서 타법이죠. 그래서 타법의 허가가 풀리는 건 아니겠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별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타법상의 제한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위에 갑니다. 무허가 행위. 무허가 행위의 사법적 효력, 사법상의 효력은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
일단 사업성 효력은 인정됩니다. 유효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허가 행일지라도 유효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생각해보면 돼. 예를 들면 포장마차. 여러분 포장마차가 사실은 허가받지 아니한 영업행위죠. 네. 사실 나쁘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예요. 뭐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긴 하지만 일단 법적으로 보면 불법행위야. 그러면 포장마차에서 이제 음식물을 판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생선한 마리를 팔았어. 네. 고객이 이거 10,000원 내고 사 먹었어. 그럼 요 매매 행위가 바로 이 사법상 행위입니다. 네. 사법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허가받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무허가 행위야.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생선을 거래한 이 행위는 유효하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 주인은 일단 제재를 받아요. 뭐 과태료 같은 거 물겠죠.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그 대신 돈 받고 생선을 판 행위 있죠. 이거는 유효하게 인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허가의 갱신. 이제 허가기간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허가기간 1년 받았어. 1년 허가 받았어. 근데 좀 갱신해서 연장하고 싶어? 그러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지? 허가의 효과의 승계. 대인적 허가는 양도 안 되겠죠. 대인적 허가. 아까 운전면허 같은 거. 아니, 운전면허는 사람한테 내주는 허가예요. 운전면허를 돈 받고 막 팔고 그러면 큰일 나죠. 뭐 의사면허 이런 게 대인적 허가이기 때문에 양도 안 돼요. 근데 대물적 허가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 내 땅에다가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럼 나를 건축주라고 그러죠. 건축주.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내가 망했어. 사업이 망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아도 됩니다. 판단 얘기는 건축 허가를 양도하는 거야. 건축 허가 받은 거. 건축 허가는 양도가 됩니다. 만약 양도 안 된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새로 이제 건물 한참 올라가고 있었는데 내 집을 산 사람은 구청에 가서 또 다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그때 만약에 그 허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허가라는 거는 이제 대물적 허가로서 양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본 게 우리 교재에는 면제는 제가 안 썼어요. 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생략을 했는데 면제는 일단 급부 의무죠. 세금을 내시오라고 명령 내렸다가 당신은 세금 30% 감면입니다. 그럼 이제 깎아준다는 거죠. 일부 해제하는 거예요. 급부 의무를 해제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감면한다. 이건 면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적 행위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가 명령을 푸는 것까지 이게 명령적 행위입니다. 이제 대립되는 개념으로 형성적 행위가 있어. 이건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권리를 형성한다. 새로운 어떤 권리를. 그래서 특별한 어떤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걸 우리가 특허라고 하고. 이거는 특허부터 볼게요. 책에 보면 이제 허가와 특허를 구별하는 거 나오죠. 이제 특허가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특허예요? 거기 사례가 있죠. 곡물사용권 특허라든지 공기업 특허, 도로 점용 허가, 뭐 매립 면허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비교해봐요. 아까 운전면허하고 이번에 매립, 바다를 메꾸는 거 매립이죠. 그 요거는 허가고, 요건 특허예요. 그래서 운전한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가지면 다 허가 내줘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허가야. 근데 매립면허를 뭐 돈 있다고 해가지고 매립면허를 전부 내주면 인천 앞바다를 전부 다 바다를 메꾼다. 이게 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면 특별히 내주는 허가라는 얘기야. 이거는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보면 특허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특허 사업을 더 강하게 감독을 합니다. 이 허가와 특허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표. 이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와 특허.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더라도 허가는 내줄 수 있다고 배우셨잖아. 통행금지 해제 처분. 근데 그 특허라는 건 반드시 신청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신청도 안 했는데 특별히 허가 내준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차이점들을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5번 인가라고 나오죠. 인가. 네, 요겁니다. 요거. 인가의 개념 정의는 요건 뭐냐면 이제 제3자의 법률 행위,
네, 제3자의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서 완성시켜주는 행위다 이 말이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예, 예를 들어서 A와 B가 어떤 법률행위를 하죠. 법률행위 하고 있을 때 국가가 나와가지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해서 인가를 내준다 이거. 승인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상 용어로는 이제 승인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얘가 지하철 공사야, 지하철. 그리고 B는 고객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공사와 고객 간에 무슨 법률행위를 합니까? 바로, 네. 그래서 이제 승차를 하면 요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요금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탄다는 행위는 바로 지하철 공사와 이렇게 승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500원에 가겠다. 그죠? 얘는 1,500원에 태워주겠다. 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500원을 2,000원으로 요금 인상할 수 있죠, 인상? 네. 그럼 계약의 내용이 바뀌어진다는 건데, 이때는 감독기관이 아마 서울시일 거예요. 서울시장이 이거를 승인해 줘야 됩니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승인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인가예요. 인가가 좀 어렵습니다. 공부하시는 분. 여기 쟁점들이 많아요. 일단 세 번째 칸에 동그라미 2번. 인가는 법률행위에 대한 요건이다. 따라서 인가받지 아니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요거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정반대예요. 인가는 만약에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 승인을 안 해줬는데 요금을 2,000원으로 받아서 승객으로부터 받아?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그 차이는 아까 저 무허가 행위, 생선을 돈 받고 판 행위 있죠. 저거는 유효하기 때문에 서로 돌려줄 필요가 없어. 근데 저거는 인가받지 않고 요금 인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차액인 500원은 승객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되죠. 그 네 번째 칸 보면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대상. 인가의 대상은 바로 나왔죠. 법률행위잖아요, 저거. 사실행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가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다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에요. 그 정도 인가, 여기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는데 맨 아래 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본래 이론을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대리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죠. 공법상 대리는 타인이 해야 할 행위를 행정청이 나서서 대신해 주는 거야. 대리입니다. 민법 시간에 여러분 배울 거예요. 대리. 그래서 대신해 준다. 근데 이제 본래의 효력은 바로 그 본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 가지 이해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뭐 토지 수용 사건이 있는데요. 네, 토지 수용. 여기 사업시행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제 공익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하고 땅에 대한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상 협의가 안 돼.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얼마에 보상해 주겠다. 보상 금액이 막 절충이 안 되면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 갑니다. 토지수용위원회로 가가지고 여기서 보상 가격을 결정해줘요. 이건 지금 얘네들이 당사자인데 원래 얘네들끼리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행정기관이 대신해 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대리입니다. 대리. 여기까지가 바로 그러니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였어. 효과이사를 요소로 하는. 잠시 쉬었다가 밑에 요거를 하겠습니다.